유아 그리고 유하 오늘 날짜 2025년 1월 원래는 22일 날로 키고 싶었는데 23일 날 새벽이고요. 1.5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라 이것저것 뭐 열렸는데 요컨대 뭐 새로 패치가 또 됐고 영상 뭐지 또 성우분들 더빙 하시는 거라든가 스토리라든가 그런 게 또 진전이 될까봐 일단 녹화를 켰습니다. 당장 떠 있는 거라고는 뭐 스페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니 빠르게 가서 구경해보자 그 정도밖에 없네요. 일단 구경하러 갑시다. 어디 보자. 덤으로 이미 알고 있는 이유는 전에 저 아가씨가 어디 땡땡이 치러 빠져나갈 때 저희를 한번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스페셜 에피소드 반짝이는 이 순간. 이번에도 스페셜로 빠졌네 그냥. 와이즈가 어느 평범한 아침처럼 TV 앞에 앉아있다. 그러나 분위기는 마치 공동에서 전투를 치를 때처럼 긴장감이 흐르는데 이때 TV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스타르프는 저에게도 의미가 남달라요. 수많은 뮤지션이 이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죠. 저를 이 길로 이끌어준 요란트 윈터 선생님을 포함해서요. 기자회견 중인가? 제 콘서트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좋겠네요. 아스트라 씨, 그럼 이번 새 콘서트의 주제는 뭔가요? 그 윈터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주제라. 반짝이는 이 순간 정도로 해볼까요? 곧 새해잖아요. 모두가 자신만의 행복을 잡을 수 있길 바랄게요. 허허.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스트라 씨는 자신만의 행복을 잡으셨나요?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 짓궂은 질문이네요. 전 늘 행복해요. 그래서 그 기분을 노래로 온 유에리드에 전하려는 거고요. 자, 그럼 모두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스타루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티켓팅 같은 건? 페어리, 준비됐어? 내가 사인을 주자마자 바로 시작해야 해. 콘서트 티켓팅이면 비장한 분위기일만 하지 맞지? 긍정. 명령을 받은 후 즉시 플랫폼을 해킹해 티켓을 확보할게요. 마스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한 건 접수되었어요. 빠르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띠용. 신고 내용. 누군가가 경영진과 친족 관계인 점을 이용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임무를 억지로 부여했다고 해.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 약간 페어리가 점점 사람 닮아가는 것 같아서 좀 더 재밌다고 생각되는 모먼트긴 하네요. 오빠, 대체 왜 그랬어? 페어리에게 24시간 대기를 명령하고 업무에 임무를 줄 수 있는 건 나뿐이거든? 긍정. 공동 경로 분석 외에도 페어리는 주요 정보 확보, 마스터 일정 관리, 신기한 언어로 마스터 칭찬하기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요. 칭찬 중요하지. AI가 고자질까지 하다니. 네가 입을 열 때마다 마스터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 동생이라고. 벨, 빨리 페어리한테 말 좀 해봐. 이번 티켓팅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좀 도와줘. 아 예. 좋아. 그럼 페어리는 무슨 보상을 받고 싶은데? 충전해주는 거면 돼? 심사 중. 제안. 페어리는 근무자들의 직급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공식화하길 원해요. 허허. 마스터의 수석 조수는 페어리이며 조수 1호는 0로 이아스, 조수 2호는 065, 조수 3호는 18호. 페어리, 나 대체 어디까지 밀려나는 거야? 방부보다 AI랑 방부보다 못한 오라방이란 대체. 그래. 페어리가 수석 조수가 맞긴 하지. 물론 이아스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오빠가 뷰코보다는 하는 게 많지.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마스터의 수석 조수는 페어리이며 조수 1호는 015 이아스, 조수 2호는 와이즈입니다. 맞지. 이아스는 챙겨줘도 돼. 끄덕. 그래, 콘서트 티켓을 위해 일단은 받아들여야지. 하. 티켓! 한눈판 사이에 티켓팅이 벌써 시작됐잖아. 페어리, 빨리! 확인.
티켓팅 플랫폼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은 티켓 수 0. 임무 실패. 아 한순간이긴 하지 이런 건. 이럴 수가. 임무 결과를 복귀합니다. 임무 실패. 181m초 전에 명령을 전달했다면 티켓팅에 성공했을 거예요. 조수 2호. 정말 아쉽게 됐어요. 비꼬는 것까지 배운 건 아니지? 아스트라 씨를 못 보게 되다니. 벨은 아스트라 씨랑 만났는데 그것도 여러 번. 이런 게 주인공 버프라는 건가? 그럴지도. 갑자기 궁금한 건데 나는 메인을 벨로 했기 때문에 벨과 만난 상황인데 오히려 와이즈로 메인으로 했으면 벨이 부러워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 그거는 다른 분 거를 좀 봐야겠는데 나중에나 봅시다. 맞는 것 같아. 지금 이거 페어리랑 둘이 짜고 나 괴롭히는 거 맞지? 아니거든. 내가 왜 오빠를 괴롭혀? 괴롭히는 맛이 있는 오라바가 괴롭혀주는 게 맞긴 한데. 아, 정식으로 조수 2호가 된 데다 티켓팅도 실패하다니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마스터, 로프넷에 보수가 상당한 지명 의뢰가 감지되었어요. 일정에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수 2호를 통해 확인하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벌써 제가 내 기강을 잡으려고 하잖아. 어디 보자. 얘네는 남매라는 관계지만 아무리 봐도 실질적인 부부적인 관계라는 밈이 있긴 한데 아무리 봐도 그런 오해가 있다고 봐야 되나? 오해라기보단 제작진이 노린 거겠죠 이거는. 아하. 오케이. 돈 벌러 가자. 오케이. 돈 벌러 갔세.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불법적인 암표를 사려고 하다니 정말 불법적인 남매들이야. 어머 무서운 세상이야. 평소 얘는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네 여러분 다들 고마워. 내 노래를 좋아해줘서. 따라잡은 건가? 관객이 한 명 더 있었네. 어? 방부야, 너 혼자 여기서 뭐해? 위험한데. 저야 벨이야. 그게 아스트라 씨 의뢰인 줄이야. 벨? 헉, 방부 안에 있잖아. 귀여워. 귀찮아졌네. 조금 고민되는걸. 이 상황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아스, 그러니까 벨이 들어있는 방부인 이아스는 귀여운 게 맞아요. 두 번째, 아까 있었던 사태는 평소 있었던 대로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때 사운드 트랙이 약간 밀리는 그 현상입니다. 세 번째, 나 아무리 봐도 아스트라 목소리 때문에 저걸 로자로 보여. 어떻게? 째깍째깍. 성우분이 그 성우분마다 그 특색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하필 그 로자랑 아스트라는 약간 그 톤이 비슷하다 해야 돼, 어투가 비슷하다 그래야 돼.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가. 저게 자꾸 로자로 보인다. 큰일 났다. 뭐가요? 근데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전 전설의 글 로프꾼이라고요. 별일 없을 거예요. 공동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너를 살짝 혼내줄지 고민 중이야. 알고 지낸 지 그래도 꽤 됐는데 네가 이런 신분을 감추고 있는 줄 전혀 몰랐어. 그동안 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벨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르죠. 전 뭐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내장도 꺼내줄 놈 같으니라고. 그래 너도 남자 새끼지 맞지? 인정한다. 공감한다. 너희도 참. 그래도 제법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였어. 로프넷에 있는 그 많은 로프꾼 중에 나와 함께할 사람이 너라니. 물론 난 알아. 운명은 내 편이거든. 그러니까 오늘의 보물찾기도 분명 아주 순조로울 거야. 보물찾기요?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대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길래 아스트라 씨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누구나 노리는 그런 보물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직접 나서야지. 어허. 바로 전설 속의 그 앨범 요란트 윈터 선생님의 마지막 콘서트 녹음본이야. 아까 기자회견에 나왔던 양반이네요. 전에도 말한 적 있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버전은 진짜가 아니야. 아스트라 씨는 그 앨범이 가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난 그 현장에 있었거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앨범이랑은 완전히 달랐어. 비록 그때 난 고작 스타를 쫓는 팬에 불과했지만 그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공연이었어. 원래는 한 레코드점에서 열리는 미니 팬미팅이었지. 그때 요란 선생님은 소속사에서 나온 상태였어. 그리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 오데온과 푸가 두 회사는 서로가 요란 선생님의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어. 때문에 요란 선생님은 본인의 목소리임에도 자유롭게 노래를 할 수 없게 된 거야. 어허. 요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비공개 콘서트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어. 그러다 얼마 전 로프넷에 개인이 녹음한 버전이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지. 허. 그날의 분위기는 뭐랄까 정말 단순했어. 요란 선생님의 컨디션도 최고였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공연이 시작되었지. 아주 자연스럽게 팬들은 요란 선생님을 따라 노래했어. 모두와 함께 합을 맞추던 그때의 느낌은 정말이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 무언가 엄청난 걸 불러낸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었지. 고대의 마법사들도 마법을 사용할 때 주문을 영창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마 그들도 음악의 힘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음악엔 힘이 있지. 맞다. 맞아. 음악이란 곧 마법이니까. 그날의 공연 이후 내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운명이란 생각이 몰려왔지. 훗날 나는 반드시 뮤지션이 될 거라고. 대충 그때 최면 빔을 맞은 게 아닐까? 아스트라 씨에게 엄청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앨범이군요. 벨, 어서 이아스와의 연결을 끊어줄래? 그 앨범을 찾는 노프꾼은 반드시 나여야 한다고. 아, 이것도 알아? 아, 그만 흔들라고! 이아스 쓰레기 멀미난다! 너희 둘이 방구 안에서 싸우는 거 엄청 귀엽다. 나도 보여줘요 그건. 둘이 통제권 갖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많이 궁금한데. 짧은 탭을 홀드하여 특수 스킬을 시전. 아이들리 카텐처 상태의 진입. 탭 또는 홀드. 이동할 수 없게 된다. 대신에 공격이나 회피가 가능해짐. 고유 스킬로 전환됨. 늘상 생각하지만 이 길고 긴 설명을 나는 이해하지 못해요. 아, 이 힐러야? 첫 번째 목표는 발레 빌딩의 통제실이야. 와, 원거리 공격. 기란내를 마법 부탁할게. 소녀네. 전설의 루프꾼. 와, 마법 소녀. 실은 바로 앞에 있어요. 절 따라오세요. 아, 이 상태가 되면 고정으로 된다. 고정포대가 되는 거야. 리듬을 타볼까? 뭔가인. 리듬을 타볼까? 회피도 타이밍 좀 더 맞춰야 되는 거야? 딜이 잘 나오는 건가? 꾹 누르니까 또 풀리고. 쓰는 게 좋은 거야? 안 쓰는 게 좋은 거야, 이거? 저쪽에 저건 설마 딜은 쓸 때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오, 세월에 침식된 문서. 첫 페이지에는 유령 탐험 일제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일제는 발레 빌딩의 유령 탐험에 대한 기록이 적혀있는데 일부 페이지는 훼손되었고 글씨도 흐릿해져 탐험가들이 겪은 기이한 일들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작물 턴다는 소리잖아 이거는. 뭐 먹을 건 안 보이고. 다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가 아니었다면 엄청 헤맸을걸? 이건 좀 먹고 가는 게 좋겠는데. 절대 저한테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먹을 거 먹고 가야지 알았어. 거사. 의외로 기사도 정신이 투철하네? 왜 아스트라 씨랑 한마디를 못하게 하는 거야? LP 타면 이것저것 부탁해서 그런 거잖아. 사각지대에서 온다! 내가 뭔가 조작법을 실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화음은 마음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써먹는 거야 이건 대체? 리듬을 타볼까? 벽면 구석에 누군가 메모를 남겼어. 불이 다 꺼졌어. 무서워.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유령 탐험가들이 남긴 걸까? 기회가 된다면 마리오네트의 노래를 들어보고 싶네. 에테리얼의 노랫소리는 어떤 느낌일까? 들어봤는데 개쫄긴 합니다 그거. 어쩌고 저쩌고. 네. 들어봐. 이 열렬한 파도를 리듬을 타볼까? 회피가 제대로 되긴 하는 거야 이거. 뭐가 한 박자 늦은 공격이니까 회피도 안 돼 이거. 리듬을 타볼까? 뭔가 게이지를 안 쓰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를 제대로 잘못 쓰고 있는 모양인데. 연주를 시작해볼까? 리듬을 타볼까? 방송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만 치는 것 같은데. 도망이라고? 설마 진짜 마리오네트를 만난 건 아니겠지? 먹고 여긴 몬스터가 어떻게 가는 거야? 상대하기 까다로워지고 있어. 탐험가들이 무사하면 좋겠는데. 슬슬 모르겠다 나는. 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도 못했고. 들어봐. 이 열렬한 파도를. 막연하게 뭔가가 잘못 쓰고 있다는 것까지는 느끼고 있는데 완벽한 리듬이야. 힘이 넘치는 공연이네. 이 게이지를 어떻게 소모하는 거냐고. 널 이끌어줄게. 아 탭이 되는구나 이거. 리듬을 타볼까? 어떻게 써먹는 거냐고 이거. 뭔가 딜이 고정일 때가 좀 더 잘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여기까지예요. 그 외의 부분은 아예 모르겠음. 탐험가들은 괜찮으려나? 아하. 얼레리. 오.
오케이. 아스트라 사용법을 내가 모른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스토리가 탄탄하니 괜찮았는데. 드디어 찾았다. 잡았다. 아야야야. 잡혔네. 아가씨, 이런 식의 돌발 행동은 무대에서만 하세요. 그럼 이만 잘 타세요. 안녕. 잠깐.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전에 약속했던 사인이야. 친애하는 베레기. 내 새해 콘서트에 꼭 와줘야 해. 그 표가 이미 털렸는데쇼. 난 지금 내가 시작할 때 와이즈가 아니라 벨을 고른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와이즈가 저런 거 당하는 것보다는 벨이 저렇게 해가지고 저런 모먼트가 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하는 자는 나를 죽이고 넘어뜨려 봐라. 타이탄 아스트라가 크게 기지개를 켰고 이어서 차 안에선 끊임없는 잡음이 들려왔다. 영상 통화 속 한 남자가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블린이 능숙하게 음소거 버튼을 눌렀다. 소리가 없어지니 화를 내는 그 모습은 한층 더 우습게 보였다. 홉슨 씨가 또 뭐래? 원망에 담긴 혼자 도망치지 말아라. 콘서트 전에 안전에 유의해라 같은 말이겠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지 말고 내게 맡기면 될 텐데. 이브 화났어? 캬, 일러스트 존나 이쁘다. 이 와중에 이제 약간 주책을 좀 디테일적인 주책을 떨어보자면 이제 외형적인 그런 빛 관리 같은 거는 어차피 보시는 분들이 더 잘할 테니까 넘어가고, 그 리무진 천장에 굳이 별을 저렇게 박아놨다는 게 이제 그 취향적인 디테일이 보여서 나는 마음에 들어요. 아니, 차분하게 항의하는 거야. 화내지 마. 내가 뭘 찾았는지 볼래? 요란 선생님의 유작이야. 그 전설 앨범. 전에 내가 말했었지? 요란 선생님이 소속사를 나온 이후 어느 레코드점에서 연 미니 팬미팅 말이야. 어린 난 그곳에 있었어. 그때 그 녹음본을 찾을 수 있을 줄이야. 이번 보물찾기는 정말이지 로프꾼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 로프꾼이 없었다면 난 분명 길을 잃었겠지. 여전히 남을 쉽게 믿는구나. 로프넷에서 찾은 로프꾼이잖아.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 아무 로프꾼이 아니라 전부터 알던 친구야. 6단지에서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남매인데 내가 전에 말했었지? 이걸 이렇게 쉽게 말해버린다고쇼? 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로프꾼이란 걸 알았으면 바로 녹록으로 연락했으면 되잖아. 왜 굳이 로프넷에 글을 올린 건데? 네 말이 맞아. 또 습관적으로 억지를 부려버렸네.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로프꾼이란 신분을 잘 숨긴 데다 방부라는 매개체를 통해 의뢰를 받는 걸 보니 제법 신중하고 실력 있는 분들 같네. 그런 점은 참 다행이야. 두 분을 콘서트에 초대하면 의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어디에 배치할지 고민해봐야겠군. 아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군요. 이브도 참. 남 칭찬할 때는 또 엄청 시원시원하다니까. 잠깐. 설마 둘을 뒷조사하려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해 놓아야만 해. 그래야 여러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보호 대상이 갑자기 도주한다던가 하는 상황 말이야.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휴대폰을 빌려서 로프넷에 게시물을 올리고 쇼케이스가 시작되기 직전 미리 화장실로 가서 도주 경로로 이용할 창문을 열어뒀지. 이번에 가장 참신했던 건 공유 자전거를 타고 공동에 숨는다는 것 정도? 이번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리하네. 이분은 매니저 일하기 전에 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거야? 탐정? 아니면 치안관? 비슷해요. 치사해.
말해주면 절대 다시는 도망 안 갈게. 약속. 차. 프로 스파이야. 잠깐. 프로 스파이라. 엄청 멋진데? 이걸 주제로 한 곡 써야겠어. 진심이야? 새 콘서트에서 스파이를 테마로 한 노래를 부르려고?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규칙이라도 있어? 그나저나 콘서트 엔딩곡은 어떻게 됐어? 오늘이 마감일인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스타루프를 사서 새해 콘서트를 열겠다며 이 사진에 고집을 부리고 네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홍보까지 했지만 정작 본인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지? 띠용. 혹시 더 보충이 필요할까? 응. 오늘은 형식적인 마감일일 뿐인 거지. 이브라면 분명 여러 마감일을 준비해 놨을 거야. 정말로? 할게. 지금 바로 작곡하면 되잖아.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피아노가 없네. 이브가 노래로 대신해주면 안 될까? 된다고 그게? 너도 알잖아. 난 그런 거 못해. 괜찮아. 이브는 그냥 내 손짓을 따라 흥얼거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이지. 이게 된다고요? 와, 아스트라, 너 그냥 나한테 노래 시키고 싶었던 건 아니겠지? 이블린이 빠르게 활을 뻗어 아스트라의 어깨에 지그시 눌렀다. 그리고는 아스트라를 좌석과 바닥 사이에 좁은 공간에 밀어넣은 후 자신의 몸으로 감쌌다. 갑자기 왜 그래? 미행이 붙은 것 같아. 아까부터 뒤에 있는 차량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어. 마침 근처에 동반 공동이 있으니 그곳을 이용해서 이 귀찮은 녀석들을 따돌려야겠어. 뭐야, 이블린도 해볼 수 있어 오늘은? 어디 보자. 인걸블루저, 교살식 홀드, 뭔가 또 되게 어려운 메커니즘인데, 이럴 줄 알았어 아까 궁극기 한 번은 써봤어야 됐나? 아스트라도 있구나. 이제부터 제가 맡겠습니다. 누구세요? 공동에 죽는다고 괜찮을지 오야, 이 언니 줄 쓰는구나. 공동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을 거예요. 따라오세요. 이거 승강기인데 내 격에 맞으면. 아스트라 또 어디 도망가는 거야? 네 상대는 나다. 넌 아저씨의 말을 지켜차게. 야호! 사각지대를 오, 괜히 화려한 애깨는. 아스트라는 뭔가 고정포대란 느낌이고 이쪽은 잘 모르겠다. 모두에게 감동을 줄게.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노래가 들어있네. 뭔가 노래가 들어있군. 어디로 가야 하오?
내가 하지. 난 역시 정보가 맞았군. 생각보다 꽤 잘 싸우는다. 설마 싸움의 실력을 보일 뻔한 건가? 역시 자본으로 만들어낸 존재답군. 이하를 완전히 제거한다. 아스트라 저기서 저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야? 경계를 넘어가겠다. 쓸데없는 바람. 노래가 전환되는 게 생각보다 그건데? 생각보다 노래가 어울리게 잘 해봤네? 이블린이랑 해서 어울리는 거야? 아니면은 원래도 어울리게 해놓은 거야? 이제 바로 넌 거기서 음악 노래하고 있을래? 누구세요? 아스트라가 안전하게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블린은 한숨을 내쉰다. 혼자 남았군. 네. 공중전화요? 서브퀘스트 중에 이제 6단지에 있는 공중전화의 특정 시간대에 전화를 걸면은 그 특정한 사람한테 연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스터에그가 종종 있긴 합니다. 퀘스트 이후에 보상 형태로든. 근데 아마 그런 거 연장선인가 싶기도 하고요. 조직을 떠난 이후에 MB한테 연락하는 거니? 누구한테 연락할까요? 모퉁에서 왼쪽으로 돌아 직진. 야, 이 언니 패션 죽여요 그냥. 아하. 고양이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어디서? 오랜 친구가 누굴까?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 쓴 소녀가 이블린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아는 그 해커 그 언니인가? 맞네. 오랜만이야. 잘 지내나 보네. 해커 맞네. 너도 좋아 보이는 걸. 그래? 뭐 두어 번 죽을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 조직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즐겁긴 해.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지? 목숨을 구해준 빚은 최대한 빨리 갚아야지. 초기화된 통신기와 안내된 정보를 복구할 수 있을까? 일부만이라도 상관없어. 좋아, 한번 볼게. 소녀가 통신기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이어 통신기를 몇 번 재부팅하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같이 쏟았다. 에? 일정 횟수 이상 강제로 해독을 시도하면 과부하 모드가 발동하면서 메인보드가 타버리게 되어 있네. 상당히 수준 높은 기술이야. 너 이번엔 거물을 건드린 모양인데? 쓸만한 정보는 없었어? 아직도 날 몰라? 메인보드가 타버리기 전에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일부 확보했지. 앨범, 오데움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일단 분해하자. 아직 푸에 노출되어서는 안 돼. 확보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부가 푸가? 그게 뭐야?
내가 굳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 너만 알면 됐어. 이 암호화된 통신을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을까? 암호화된 IP 주소만 확인 가능할 것 같네. 어디 보자. 찾았다. 192-453-18300. 뭐? 표정이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아니, 내겐 문제될 게 없어. 하지만 내 보호 대상은 다르지.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고 싶은 동료가 생겼다는 거잖아. 조금 부러운걸. 나는 아직도 혼자 움직이는데. 허허. 재미있는 친구들을 몇 사귀긴 했지만 또 그들에게 몇 번이나 목숨을 빚졌거든. 조금 부끄럽네. 만약 그 친구들과 손을 잡는다면 아마 난 무서울 게 없게 되겠지. 네가 그 정도로 높이 평가를 하다니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하네. 파에톤이라고 로프넷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이야. 다음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와 연락이 안 닿으면 그들을 찾아가봐. 내가 소개한 거라고 하면 할인해줄지도. 기억해둘게. 또 이렇게 접점이 생기는구만. 메인보드가 타버리기 전에 확보한 정보는 이게 다야. 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아주 큰 도움이 됐어. 넌 여전하구나. 더는 함께 일하지 않는 게 아쉬울 정도로 믿음직스러워. 그럼 난 이만 안전가옥으로 돌아갈게. 다음에 봐. 다음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혼자 움직일 때는 각별히 조심해. 뭐, 넌 신중하니까 아마 문제 없겠지. 참, 지금 네가 쓰고 있는 이름이 뭐야? 이블린 슈발리에. 이블린이라 고급스러운 느낌이네. 좋은걸? 난 레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 만나서 반가웠어, 레인. 레인이 이블린을 향해 웃어 보이곤 그대로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블린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레인이라. 레인도 좋은 이름이야. 아스트라에게 돌아가는 길. 아까 그 IP 주소가 이블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사 내부 주소다. 아스트라의 행적을 노출시킨 스파이가 내부에 있다는 의미다. 조금 늦은 시간. 스타루프 전망대. 아스트라, 어때? 조사 결과 습격자들은 푸가 쪽 사람으로 확인됐어. 회사를 노린 거야? 아니면 나? 둘 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푸가의 이번 목적은 요란드 윈터의 그 앨범이거든. 요란의 유작을 오데움 같은 대기업 손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광신도들을 모집한 모양이야. 허. 소식이 이렇게 빠르게 퍼졌다고? 공동에서 앨범을 찾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행적을 주시하는 이들은 많아. 팬들부터 기자, 그리고 널 해치려는 이들도 있지. 설령 네 주변 사람들일지라도. 적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숙이 침투해 있어.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 해. 자본에 의해 떠받들어진 존재라는 건가? 부가 쪽에서 네 명예를 훼손하려 하든 루머를 퍼뜨리려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어. 넌 그저 네 마음을 따르면 돼. 내 마음? 후가랑 오데온 같이 돈에 눈이 먼 녀석들에게 꺼져! 라고 외치고 싶어. 내 노래는 그저 내 노래일 뿐이잖아. 이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 된 거지 그런 건. 이번에 요란드 윈터의 명곡들을 리메이크하기로 한 건 회사의 뜻이지만 온갖 악의적인 말들은 아마 아스트라 널 향해 쏟아질 거야. 나는 드 윈터 씨처럼 네가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되진 않을까 걱정돼. 모든 마음은 외로운 음표와 같다. 난 요란 선생님의 이 말을 참 좋아해. 요란 선생님의 노래에는 확실히 특별한 힘이 있어. 옛 도시가 공동에 삼켜지던 날 밤, 난 임시 구호소에 담요 아래 웅크린 채 생각했어. 부모님은 잘 도망치셨을까? 아니면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네, 이 부분은 PV에 있는데 그 아스트라의 유년 시절에 그 피폐해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아주 개 맛돌이로 만들었더라고 PV를. 난 내가 운이 좋은 편이란 걸 알았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목숨은 누군가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란 걸 알고 있었지.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은 나에게 행복해야 한다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해줬어.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지. 바로 그때 구호소에 있던 낡은 확성기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왔어. 바로 요란 선생님의 노래였지.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내 공포와 외로움은 조금씩 녹아내렸어.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 그건 내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웃으며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눈물이었어. 눈물을 닦고 나니 알게 된 건데 나뿐만이 아니더라. 그날 밤 노래를 듣던 모든 사람이 고통과 슬픔을 겪은 후에 다시 한번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야. 요란 선생님은 나에게 영혼까지 움직이는 음악의 힘을 알게 해줬어. 한 시대에는 그 시대를 풍미하는 가이가 있어야 해. 사람들이 가이에게 한 시대의 기대를 걸면 가이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어야 하지. 시대를 풍미하는 가히라. 만약 모든 마음이 외로운 음표라면 난 내 목소리가 이 시대를 엮어내는 악보였으면 좋겠어. 막이 오른 후 마음과 마음이 가까워지고 모두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가 다시 메아리치고 서로 공명하면 뉴에리드에서 가장 강한 선율이 완성될 거야. 아스트라가 조심스럽게 요란의 앨범을 집어넣고는 마치 소리 없는 곡을 연주하듯 제어 패널을 몇 번 가볍게 쓰다듬었다. 스타루프의 막이 서서히 올라갔다. 밤하늘에 떠다니는 꿈이 별빛과 먼 곳을 향해 조용히 펼쳐진다. 이야, 뭐야, 저거 앨범을 꽂을 수 있는 거야? 음악이란 곧 마법이야. 그렇네. 난 정말 어떤 마법에 걸린 걸지도. 점점 믿게 되네. 이런 내게도 별빛을 지킬 자격이 있다고. 이 커플 나는 만족했다. 아니, 커플이 맞나? 이거 우정인가? 몰라. 아무튼 나는 저 페어 찬성이요. 10점 만점에 10점이요. 벨, 아스트라 씨가, 아니 그때 그 예쁜 매니저 누나가 초대장을 보내왔어. 오늘부터 우리도 아스트라 씨의 콘서트 초대장을 가진 사람들이다. 게다가 이하스 자리까지 있네. VIP 티켓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행복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어. 더는 표를 못 구했어. 라며 울부짖을 필요 없다고. 로프꾼 남매가, 그러니까 전설적인 남매이신 그 로프꾼인 파이톤이 왜 이렇게까지 오버를 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대공동 6과 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최후의 도시에 이제 마지막 수호자인 대공동 6과가 약간 우리로 치면은 약간 뭐지, 뭐 마블의 어벤져스든 뭐 저스티스 리그든 그런 것처럼 아예 진짜 슈퍼히어로나에 가까운 아이돌 취급이라면 이 인류 최후의 도시에 있는 최고 인기 가수의 가치란 어느 정도일 것일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종교적인 그런 수준의 그걸로 보이죠? 월급도 못 받고 벨 옆에서 로프꾼 생활을 한 지도 몇 년. 오늘 드디어 그 보상을 받는구나. 네, 월급이요. 세상의 마지막 도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콘서트부터 즐기고 다시 생각하자. 아스트라 씨는 정말 최고야. 내 쌍에서 아스트라 씨를 욕하는 악플러들은 대체 뭘까? 네. 악플이 달려? 주로 무슨 내용으로? 페어리, 한번 검색해볼래? 반짝이는 이 순간 새해 콘서트를 공개한 날부터 오늘까지 아스트라와 관련된 이슈는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826만 조회수를 달성했어요.
아스트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전체 트래픽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못생겼음. 뭐 취향이 아닌 사람은 있을 수 있지. 정말 너무하네. 아무리 생긴 거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라고 해도 아스트라 씨가 못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대로 둘 순 없겠어. 전쟁이다. 전쟁이야. 와이즈가 가끔 이렇게 오버하는 모먼트 할 때마다 재밌긴 해. 알겠어요. 신규 계정 17만 3,925개 가입 완료. 아스트라는 못생겼음과 관련된 여론에 전면적인 공격을 진행합니다. 나니 넌 지조가 있는 AI잖아. 보수로 댓글 조작하는 건 안 돼. 알겠어요. 17만 3,924개 계정 탈퇴 완료. 관련 댓글을 삭제했어요. 벨은 너무 엄격하다니까. 그래도 난 페어리가 잘했다고 생각해. 진실이 이기지 못할 때 아주 조금의 잔재주를 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진실? 동의. 해당 수단을 합리적으로 활용 시 페어리는 마스터를 유에리드의 신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와 정말 굉장해. 창조주시여 저를 재창조하소서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지. 와 정말 굉장해. 점점 악당들의 대화처럼 변하잖아. 우린 로프뿐이기 때문에 더욱 정의감을 가져야만 해. 안 그랬다간 결국 스스로 잃게 될 거라고. 그래, 네 말이 맞아. 방금 몇 초 동안 유에리드 전체를 장악한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어. 조심해야겠네. 응? 잠깐만. 우리 방금까지 아스트라 씨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 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지? 글쎄요. 또 다른 부정적 여론은 주로 아스트라와 고인이 된 슈퍼스타 요란드 윈터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예시, 그 윈터야말로 진짜 전설이지. 아스트라는 돈으로 뜬 아이돌이잖아. 어딜 비벼? 아스트라 씨는 분명 드윈터 씨의 천재성을 물려받았어. 음악적인 조예는 밀리지 않을 정도라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건 옳지 않아. 두 사람 모두 뛰어나잖아. 만약 드 윈터 씨가 아스트라 씨의 노래를 들었다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야. 그냥 단순히 싫어할 이유를 찾는 것뿐이야. 꼭 이게 아니더라도 못생겼음 같은 이유를 대겠지. 그렇지 안티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에는 제대로 반격해줘야지. 그럼 아스트라 씨와 이블린 씨가 곤란해지지 않을까? 팬들끼리 싸우는 것도 대중들에겐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아스트라 씨가 스타가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분명 알아서 잘 처리하실 거야. 처리? 프로 스파이께서 그 새빨간 줄 갖다가 처리를 잘 하시던데. 알겠어. 넌 너무 착하다니까. 그래도 조금 걱정되네.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글쎄요. 그렇게 그들은 하루 종일 로프넷에서 아스트라와 관련된 게시물을 확인했다. 이런 게 바로 대스타가 되기 위한 대가인 것인가? 아스트라는 이렇게 하루 또 하루 반복되는 비난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온 걸까? 드디어 콘서트 날이 밝았다. 네, 밀리초요. 렛츠고. 렛츠고. 아예 가죠. 뭐지? 그냥 누르자마자 바로 이동이라고? 오, 신규 지역인가? 요즘은 패치할 때마다 신규 지역이 하나씩 늘어나는 느낌이긴 한데. 야, 콘서트장 스케일 봐라. 야, NPC 많아. 응원봉. 붉은색 부분이 돌아간다고? 오, 야, 이거 아예 그냥 이어진 부분이 없게 만들어져 있구나, 이거. 이건 좀 재밌는데. 이것이 뉴에리드의 기술력. 이어진 부분 없이 물질을 허공에 고정시킬 수 있다고요? 개쩐다.
아하. 옹나. 음. 아하. 고봉밥은 뭔 소리? 포스터를 메인으로 찍어야겠군. 조금 전에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스트라의 매니저 이블린이 이쪽을 향해 다가온다. 두 분이 벨 씨와 와이즈 씨 맞으시죠? 아스트라 아가씨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두 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스타르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귀한 손님이신 파에터님. 띠용.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 충분히 신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눈엔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보이지만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진짜 신분을 아는 사람에게서 알아낸 정보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간단한 추론입니다. 의식을 방부에 연결하는 건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에 진입한 후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공동 안팎으로 이 정도 수준의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전설의 루프꾼 파에톤뿐일 겁니다. 이건 아가씨께서 당신의 의식이 방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조금 더 섬세하게 방부를 모방하신다면 들킬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평소에 임무에 들어가면 웅나웅나 거려야 된단 말인가? 이어스한테 방부 특유의 애교를 배워야겠네요. 지금 너 정도의 방부 애교면 충분한 것 같은데 더 심해지면 조금 부담스러울 거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이아스의 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지는구나. 퍽시. 네. 아무튼 아가씨께서 두 분의 도움을 받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군요. 아가씨의 자리는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은 누구지? 홉슨 비서실장님, 이런 곳까지 직접 오시다니 어쩐 일이시죠? 이 두 분은 아가씨의 귀한 손님이신 벨 씨와 와이즈 씨입니다. 두 분, 이쪽은 오데움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비서실장이신 홉슨 씨입니다. 아스트라의 귀한 손님이라 아주 젊고 유능한 분들인가 보군요. 두 분은 어느 그룹 소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프리랜서예요.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죠. 그렇군요. 아스트라의 손님이시니 이블린, 자네에게 안내를 부탁하지. 그럼 이쪽의 보안 업무는 내가 이곳을 지키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저를 따라오시죠. 네, 여기서 눈치를 까신 분들 혹시라도 저 비서실장이 흑막으로 보이시는 분들 대부분 맞을 겁니다. 왜냐, 젤레스 존재로의 이야기적 서사는 결코 절대로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선과 악을 긋는 편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호소력이 짙은 편이긴 합니다만 클리셰적으로 봤을 때 좀 유치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게 젤레스 존재로적인 스토리 전개의 매력이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전형적인 클리셰를 따르기 때문에 좀 더 호소력이 짙다라는 게 매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튼 넘어갑시다. 이블린을 따라 스타로프를 둘러봤다. 루비나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경치는 정말 장관이었다. 다만 내내 날카로운 눈빛이 계속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방금 그 아저씨 말인데요. 계속 이쪽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공연은 좀 특별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홉슨 아저씨, 아니, 홉슨 비서실장님은 원래 좀 엄격한 분이세요. 특별하다니 어떤 부분이 특별한 거죠? 그건 당연히 비밀입니다. 아가씨가 준비한 깜짝 선물을 기대해 주세요. 아하.
아저씨가 또 이쪽을 보네요. 눈빛이 엄청 사납네요. 저런 사람을 위해 일하려면 많이 힘들겠어요. 아니요. 전 저분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제가 따르는 건 아가씨죠. 또 어느 그룹 사람인지 묻기까지 하고 작은 가게를 한다고 했더니 표정이 굳던데요.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홉슨 비서실장님께 두 분이 파이톤이란 걸 말하면 활짝 웃으실지도 몰라요. 세상 물정이라는 게 그렇죠. 최단기간에 상대방의 이용 가치를 판단하고 무가치한 사람에게는 조금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저런 위치에 있는 분의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하지만 아스트라 씨는 안 그런데요? 오히려 저런 위치에 있는 건 아스트라 씨인데도요. 맞아요. 아가씨는 높은 곳에 있지만 타인을 절대 내려다보지 않죠.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자신이 남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씨가 더욱 소중한 거예요. 저도 아가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충 와 멸종위기종이다. 아직도 이런 존재가 남아 있었어 하는 그런 느낌. 처음 아가씨 곁을 지킬 땐 언젠가 본색을 드러낼 거라 생각했죠. 저도 그래요. 유에리드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가 꾸밈없이 이 정도로 순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아스트라 씨가 피해를 보진 않을지 걱정돼요. 저만 그런가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블린의 얼굴을 옆으로 살짝 기울인다. 타인에게 들으라고 한 게 아닌 그녀 자신에게 한 말인 듯 했다. 깜짝 선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그때 바로 그때 깜짝 선물이 찾아왔다. 이브 하는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이곳을 향해 빠르게 뛰어왔다. 이브 살려줘. 베리랑 와이즈도 있었네. 살려줘요. 무슨 일이죠? 방금 음악 감독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엄청 무서웠다고. 뭘 주문했길래? 문제의 원인은 감독님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엔딩곡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제가 준비한 20개의 마감 기한이 지났네요. 오늘이 최종 마감일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평범한 노래를 팬들에게 선보일 수는 없잖아. 영감만 떠오르면 돼. 그럼 문제 없어. 저기요. 그러니까 대충 그 인류 최후의 도시 탑스타가 콘서트를 준비했길래 거기 음향 감독으로 들어갔는데 그 반주랑 음향 그런 거 어떻게 준비할 값이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소리를 당일에 들어버리면 꽤나 빡칠 것 같긴 해. 한마디로 그 전까지 감독님을 막아달라는 거죠. 막지 마. 제발 존일에 그냥 일을 평범하게 해줘. 스태프 입장에서면 속이 타 들어간다 이거사. 어떤 위험이 와도 날 지켜줄 거라고 이브가 그랬잖아. 그게 바로 지금이야. 폭주하는 독촉 감독님이라는 적에게서 도망쳐야 해. 그건 맞냐고. 죄송하지만 제 업무 범위 외의 적이네요. 그런 듯. 뭐라고? 말도 안 돼. 오빠, 저 대화 말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못 믿어온 동생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오빠가 매일 나눌 법한 대화네. 그러니까 자매적인 거? 그만 좀 감싸. 아직 악보조차 없다고 악보마저. 엔딩곡은 어쩔 건데? 현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려고?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분노의 찬 감독이 찾아다가오자 아스트라가 벨과 와이즈의 손을 잡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이블린이 세 사람의 뒤를 따라 달리며 쓰는 숨을 지었다. 일을 하다 보면 업무 범위 외에 돌발 상황이 생기곤 하는 법이다.